예술주의는 무엇인가?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예술주의고,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돈 걱정하고 날마다 건강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예술주의를 선택하시겠어요? 민주주의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나 예술주의를 선택하겠죠. 날마다 돈 걱정 없이, 날마다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예술주의. 민주주의는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날마다 건강 걱정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명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양성기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예술주의라는 것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예술처럼 하면 공부를 1등할 수 있는 것이죠. 비예술처럼, 예술이 아닌 것은 공부 꼴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나서 예술가가 되어서 하나의 작품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우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주의가 생소하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술이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속박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노예계층과 양반계층으로 나누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예술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가장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은 벌어오지 않고 매일 술만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악마주의입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에 가장이 아니고 악마가 되어서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지 않고 또 뭡니까? 오히려 자식들한테 앵벌이를 시켜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마주의입니다. 악마주의와 예술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서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주의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생소한 제도가 어디가 있어? 예술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전화기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한 대 들여놨습니다. 근데 그 전화기에는 선이 달려있고 벽에 코드에다가 전화기 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30년 후에 전화기가 선도 없는 것이 나와가지고 무선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전화기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선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 저 이놈 자식이 좀 뭐 잘못 먹고 돌았나?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전화기가 선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선 없이 어떻게 전화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처음 들었다고 절대 그것이 생소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우주는 예술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과거에 텔레비전 하나, 컴퓨터 하나, 자 보십시오. 진공관 시대가 있었고 트랜지스터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진공관, 트랜지스터 이거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시대로 더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아주 작고 조그만 컴퓨터가 등장했습니까? 옛날에는 집채만 했습니다. 컴퓨터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를 들었을 때 라디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하나 있고 그거를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배터리를 사가지고 듣고 사이클을 맞췄습니다.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직직거리는 소리가 나고 방송이 안 잡히는 곳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속에 아무것도 없이 앱 하나 설치하니 방송국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의 예술 작품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이 스마트폰이 바로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세상을 지배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지배 속에서 하나의 세계 최초의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부를 축적합니다. 자, 대통령의 생각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세상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정치를 하면서 한 번은 여당에서 뽑아주고 한 번은 야당에서 뽑아주고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정권 교체만 하면 우리가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돈 걱정 없이? 또 화병 안 납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화병 나서 지금 소병이 생기기 때문에 질병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정치를 하면은 코로나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양심불량인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 건강한 정치를 하면은 코로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 행복하고 즐거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누구한테 침입을 하겠습니까? 바로 예술주의를 하게 되면 건강 걱정 없이 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나라의 가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쟁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제품을 해외에 선전하고 그 제품을 팔아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이것이 부자인 나라 아닙니까? 백성들이 잘 살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만 부자고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부채 없는 사람 극히 드물 겁니다. 아주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달 돈을 조폭에게 뺏기듯이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나쁜 세상입니까? 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이 부채를 안고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냥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면 우리 자식들한테 부채가 또 상속이 됩니다. 아, 우리가 가진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약 12평의 아파트가 100억대가 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민주주의 더 이상 여기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예술주의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이쁘고 건강하게 정말 늙지 않고 병 걱정 없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양성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술주의라는 말,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예술주의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술주의라는 말 자체도 모릅니다. 분명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학창시절 모방하고 그거를 모방하면서 다시 창조의 길을 나서서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술주의, 시르경제에 이르는 작품을 누구나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이 뒷바라지를 해준다면 언젠가는 스티브 잡스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백성들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죠.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아니고 시스템을 교체합니다. 핸드폰에서 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하나가 장난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멋진 기구를 만들어도 세상을 바꿔놓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술 정치라는 겁니다. 예술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종도 공항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지을 때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살 이전에 인천공항을 지을 때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분간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자, 여기 새로운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니까 만약에 의문난점이 있으면 전화를 물어보시고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자,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가시는 한 달 동안, 해외에 나가서 영종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컨셉이 세계 1위부터 12위까지 공항에 장점만을 본따서 만들기 위해서 그 현장들을 답사하고 올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인천 영종도 공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계 공항 1등부터 12등까지 공항을 장점을 본따서 만들자마자 영종도 공항은, 인천공항은 세계 1위 공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복지제도, 정치제도 또는 행정제도, 법무제도, 법치제도, 이런 것들 세계의 각 나라의 장점만을 본따서 만든 것을 예술주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백성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맨날 똥볼이나 차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 이 두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시스템 교체를 할 수 있는, 이 예술주의를 할 수 있는 22년 동안 정치, 여러분들의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만을 위해서 연구해온 이 사람이 바로 적임자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거 3월 9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양성기 후보를 찍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 누구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예술가가 되는 백성,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